조국혁신당은 이번 6.3 선거에서 국힘제로, 부패제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국힘제로는 단순히 야당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란 극우정당 동호회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지방정부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패막이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소위 외계인처럼 지구를 침략하는 내란 동조 세력들을 대선에서 반드시 패퇴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칭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동조 세력의 퇴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세력과 단단하게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목표였습니다. 마침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에서도 이번 6.3 선거를 내란 세력 척결의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의 전국 시국회의의 기자회견 선언을 필두로 해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또 시국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내란 세력 척결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은 전국 시국회의 정호진 대변인의 진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시국회의 대변인 맡고 있는 정호진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맨 먼저 문국주 전국 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구 반민특위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길 전국 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주 전국 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애영 전국 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혜랑 전국 시국회의 집행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오수선 전북 전국 시국회의 공동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은요. 김영주 상임공동대표님의 여는 말씀, 그리고 현재 내란천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용길 상임공동대표님께서 오늘 기자회견 전반에 대한 취지, 앞으로 저희 시국회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국 반민특위 사무총장님께서 내란 세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일 뉴라이트 세력에 대한 청산, 그리고 3.1절 기념 행사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혜영 상임 공동대표님 그리고 정혜랑 집행위원장님께서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상임 공동대표님의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영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세력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자 국민과 정의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정의가 지연되면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사법부는 헌법의 최후 보리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반헌법적 행위를 비호하거나 동조한 정당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도 엄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국 시국회의는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주권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용길 사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길입니다. 지난 2월 19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날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충남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시에 살고 있습니다. 친일파 뉴라이 독립기념관장이 부임한 이후에 천안 지역 시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투쟁을 하였고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후손들께서 또한 6개월간 독립기념관장실을 점거 투쟁한 끝에 이루어진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쾌거였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반역자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입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김지하 선생께서 당시 오적을 발표하여 군부 독재의 초롱성 파열음을 냈습니다. 군부 독재에 부역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들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채 분단과 독재의 혹독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끝에 윤석열과 친일 반공 극우 세력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친일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12.3 내란은 민주시민들의 치열한 항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차례로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전쟁을 획책하였던 윤석열 12.3 내란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각계의 내란 세력들은 누구이며 가혹하게 단죄되고 있습니까? 검찰의 칼날은 무디고 판사의 선고는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광장의 요구인 사회 개혁은 고사하고 당면한 정치 개혁도 모르쇠입니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부하 수행하고 단순 가담하고 선전선동하였던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역자들은 죄과를 누이치고 사죄하기는커녕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정치 세력들과 정치인들이 건재하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내란과 애환죄의 법정형은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부하 수행,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선전 선동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내란 세력 청산 투쟁에 다시 떨쳐 일어날 때입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중앙과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심판하고 청산합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내란 세력 심판의 날입니다. 사법부는 재판하고 시민들은 심판합시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내란 오적 심판 시민행동 추진회를 구성하고 현 국회의원이며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현 국회의원이며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현 국회의원이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강성규,
현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등 5인을 충남 내란 오적으로 고발하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돌입할 채비를 착착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란 세력 청산 전국 시민행동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약 100일 동안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국 반민특위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로 시작된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장한 군병력을 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온 세계에 입증하였으나 동시에 우리 현대사의 미완의 정의를 다시 소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내란 사태에서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강제 해체 사건의 기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본질적인 유사성은 대통령 행정부 권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타격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다시 반복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는 75년 동안 잊혀져 가던 반민특위의 좌절이 다시금 오늘날의 정치 담론으로 소환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역설을 생각하게 합니다. 77년 전 반민특위가 파괴되어 단 한 명도 처단되지 못한 친일 반민족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법, 검찰, 군대, 경찰, 언론, 문화, 교육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반국가 폭력 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항한 위대한 국민들은 4.19로 5.18 6월 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반민족 세력을 심판해 왔으나 반복된 미연의 혁명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역사의 저편으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혁명으로 좀비처럼 살아남은 그들은 마침내 12.3 내란을 자행하였고 뉴라이트 세력과 그 잔당들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치 부역자 만여 명을 처형한 이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 해도 더 이상 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는 분열되지 않았으며 프랑스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과 내란 잔당을 이제는 완전히 청사돼야 합니다.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시 없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완전한 내란 청산을 완수하십시오. 한치도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뉴라이트 세력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완수하십시오. 이것은 역사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끝으로 3.1 혁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 운동은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이면서
또한 왕정의 역사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나흘 후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3.1혁명 107주년이 됩니다. 우리 전국 시국회의는 사회 제세력과 함께 내란 속의 윤석열에 의해 좌절될 뻔했던 민주공화국을 한층 굳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3.1혁명 107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3월 1일 10시 30분 탑골공원.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어깨를 걸고 행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대영 상임 대표님 그리고 정혜랑 집행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친위 구테타이자 국헌문란 범죄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12.3 불법 계엄은 명백한 내란이었다. 그것은 권력자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 삼권 분립과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였다. 이번 판결은 그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해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그친 것이 과연 그 죄가에 상응하는가? 내란은 단순한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국가적 범죄다. 국가적, 국민적 피해의 규모와 헌정 질서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타협이며 국민이 아닌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면, 감형과 같은 정치적 고려는 단 한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일 뿐이다. 현재 윤석열을 비롯한 한덕수, 김용현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 내란을 부역 옹호 왜곡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내란이 아직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이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12.3 불법 계엄이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국민의힘 또한 내란 정당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곧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 심판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새벽 관제에 몰려가 인간 방패를 자처한 4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태도다.
그는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내란과의 정치적 단절을 거부한 것이며 윤 어게인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못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헌정 파괴 범죄 앞에서 최소한의 역사인식조차 없는 태도는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장동혁의 망동, 이젠 욕도 아깝다. 100일도 남지 않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의 선거가 아니다. 이는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내란에 동조 부역한 정치 세력은 투표로 심판받아야 한다. 내란 정당과 그 동조 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다. 이에 전국 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정관계, 사법, 언론 등 퇴출해야 할 내란 동조 부역자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둘째, 우리 동네 내란 우적 선정 등 지역별 책임 정치인 퇴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셋째, 내란 동조 세력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시민행동과 정치적 심판운동을 조직하겠다. 법정의 판결만으로는 내란이 끝나지 않는다.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통해서만 정치적 책임이 완성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행정 책임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인가 파괴 세력을 용인할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6.3 지방선거를 내란 세력 척결의 원년으로 만들자. 지역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헌정 질서가 온전히 복원될 때까지 광장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내란 청산을 위해 사법부는 재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은 심판한다. 2026년 2월 25일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